알립니다. 영상에 나오는 정보들은 100% 저의 추측과 음모론임을 밝힙니다. 현대 들어 재미없어진 유도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지 일본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당시 IJF의 간부 중 일본인이 없었던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유도관 하시는 관장님의 공격으로 열이 너무 받아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참고 있지만 저는 항상 평일 저녁에는 여기 있습니다. 제 지도를 보셔도 좋고 운동에 대한 토론도 좋고 스파링도 좋습니다. 다만 공론화를 시키느니 밥줄을 끊느니 회사에 알린다 하시는데 부계정 뒤에 숨지 말고 얼굴 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베이징, 모두가 기억하는 이 장면 다들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최민호 선수가 오스트리아의 파이셔 선수를 꺾고 우승한 날 모두 기억하시죠? 공교롭게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유도는 무도로서 퇴보합니다. 많은 지도자나 선출 출신들이 유도는 다리를 못 잡게 해서 망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과연 다리 잡기 하나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보기엔 다리 잡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물론 시청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화끈하지 못한 경기력에 질타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시겠지만 선출인 저 역시 이모저모 안타까운 마음이 커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도가 인기가 없어진 이유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다리 잡기 금지와 종주국의 자존심. 일본 유도의 전설 스즈키 게이지, 이노우에 고세이와 함께 일본 유도 헤비급의 양대산맥이었던 전설입니다. 그가 세계 선수권에서 딴 금메달만 2개,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 디펜딩 챔피언이었습니다. 일본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스즈키를 선수단 기수로 임명합니다. 당연히 금메달 따오라는 기대감이었겠죠. 하지만 웬걸? 1회전에서 예선 탈락해버립니다. 응? 일본 선수단은 베이징 대회에서 밥 먹듯이 따던 유도에서 졸전을 펼치며 금메달 총 9개를 따는 데 그칩니다. 유도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가 큰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날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도는 일본의 국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태권도에서 금메달 단 1개도 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WBC는 전 세계의 미국 야구의 강력함을 알려주기 위해 메이저리그 경기장으로 한국과 일본 등을 초대했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국뽕 좋아하는 자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다가 제대로 망신을 당하죠. 세계 레슬링 연합은 동양의 한 작은 선수가 체급에서 독주를 계속하자 48kg급을 없앱니다. 헤비급에서 독주를 계속하던 선수도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신권호 선수와 북한 선수 제외 국제대회에서 기존 48kg급 선수들은 전부 은퇴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스즈키가 다리 잡아 매치기로 인해 금메달을 땄다면 과연 유도의 다리 잡아 매치기가 없어졌을까요? 두 번째, 금지 기술. 금지 기술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리 잡아 매치기 제외하고도 어깨로 매치기도 이제 다리를 못 잡습니다. 최민호 선수가 고안한 마라오버치기, 정식 명칭도 코리안 세오이나게, 일본에서는 이미 머리부터 떨어지거나 다른 부상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2015년부터 유소년 대회에서 이 기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성인 무대에서도 금지됐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술이 한번 멈췄을 때 힘으로 밀어붙여 득점하는 방식도 이제 무효로 룰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명 밀어붙이기라고 해야 할지. 유도의 유능제강을 정신을 훼손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 선수들이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렇게 지들 불리한 건 다 무효로 해버리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를 준비하며 가장 어이없었던 되치기 무득점입니다. 붙잡고 늘어지는 식의 되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주 취지인데 영상으로 보시면 허벅다리 걸기가 깔끔하게 들어갔음에도 발뒤축 걸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허벅다리 걸기는 무효가 선언됐습니다. 아니 깔끔하게 떨어졌는데 뭐야 이게.
이 밖에도 가위차기, 허벅다리 혹은 허리 후리기 후 머리로 떨어지는 다이빙, 안다리 걸기 하는데 다리 꼬기, 어깨로 맺히기 뽑기 후 뒤로 다이빙은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개정된 룰에서는 이렇게 손바닥과 팔꿈치 날을 이용해서 떨어지면 부상 위험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조건 절반과 벌칙을 준다라고 개정됩니다. 아니, 넘어갈 때 손도 못 짚게 하지 왜? 세 번째, 점수 및 경기 시간. 개정된 룰에서는 유효와 효과가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유효 6개로 치고 있더라도 절반 혹은 한 판으로 이기면 역전인 유도 나름의 묘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룰 개정을 해버림으로써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는 큰 시합의 연장전과 직결됩니다. 실력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경기에서 이렇게 연장전이 지속되고 서든데스로 벌칙 같은 걸로 경기가 끝나버리니 관중들이 떠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종목.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2017년 룰 개정을 통해 손가락 4개를 펴는 사인을 내면 고의사고인 걸로 룰을 개정합니다. 가족 단위 팬들이나 단체 관람 팬들이 많은 야구에서 어떻게든 경기 시간을 3시간 이내로 끊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본격적으로 전신 수영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첨단 기술은 점점 발전에 발전을 더해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무려 43개의 세계 신기록이 경신되는 데 이릅니다. 국제수영연맹에서는 이에 2010년 전신 수영복을 금지시켰습니다. 세계 신기록이 너무 자주 경신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섹시한 선수들의 몸매를 보러 오는 여자 관객들도 있는데 그들이 점점 떠나가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다시 투기 종목으로 돌아와 볼까요? 국제복싱연맹 아이바에서는 29년 만에 아마추어 복싱 남자부 경기에서 헤드기어를 벗기는 선택을 합니다. 헤드기어를 벗는 게 쓰는 것보다 데미지 차원에서 낫다는 여론이 있지만, 주된 의견은 IOC의 종목 퇴출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의견이 주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북한 태권도라고 잘못 알고 있는 ITF 태권도입니다. 킥복싱 느낌의 화끈한 태권도로 철권 캐릭터 화랑의 모델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도복 생김새가 기존 WTF 태권도와는 많이 다르죠. 이 같은 ITF 태권도가 늘 WTF 태권도와 비교되는 이유는 주먹과 발 사용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종목은 많습니다. 러시아의 삼보, 일본의 가라데, 주짓수 등등. 베이징 올림픽 이후 태권도는 끊임없이 지루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룰 개정을 해왔습니다. 정식 종목으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복싱과 태권도가 이토록 화끈해져야 하는 이유는 관중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출신들만 하는 줄 알았던 레슬링은 각자의 메달리스트들이 돌아가 레슬링 체육관을 차리고 있으며, 역도부가 있는 학교나 체육고등학교 혹은 시청팀들은 선수들이 훈련하는 외 시간에 역도장을 싼 가격에 개방함으로써 생활체육으로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투기 종목의 트렌드는 화끈함입니다. 자꾸 못하던 걸 하게 해줘서 경기를 화끈하게 하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복싱은 헤드기어를 벗겼고, 태권도는 발펜싱 5명의 주먹 비율을 높였으며, 레슬링은 올림픽에서 퇴출될 뻔하자 경기 시간 단축 및 경기장 축소 등 서로서로 화끈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유도만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희망적인 소식. 전일본 유도 선수권은 2025년부터 다리 잡기가 허용된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마도 해당 대회에서만 시범 도입될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물론 전일본 선수권에서의 이 같은 변화가 IJF의 변화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차별 선수권이라던가 아직도 백색 유도복만 경기용으로 채택하는 전일본에서 이 같은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계대회에서 청도복이 채택된 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백도복만 고집하는 일본 본토 유도계인데, 이 같은 전일본 유도 선수권에서 다리 잡기 해금이라니, 이와 같은 시도가 IJF까지 이어져 유도의 인기가 다시 올라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끝!